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설계된 핏줄 제1부 낙원의 성벽 제4장 설계된 진실의 덫.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서연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빗줄기는 그녀의 발소리를 지워주었지만 가파른 숲길은 진흙탕이 되어 임신한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다. 서연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겼지만 배를 감싸 안은 손만은 풀지 않았다. 본체는 거대한 무덤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지수가 알려준 비밀 통로는 본체 후원, 선대 회장의 사당 뒤편에 숨겨진 지하 환기구였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폐소공포증이 밀려왔지만 서연은 어둠 속에서 오직 윤재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마침내 환기구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창살을 떼어내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곳은 본체 지하의 거대한 아카이브, 태강그룹의 온갖 치부와 서류들이 보관된 비밀의 방이었다. 서고의 끝 강화유리로 격리된 작은 방 안에서 서연은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오빠, 소리 없는 비명이 서연의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다. 유리벽 너머의 윤재는 처참했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는 초점이 흐린 눈으로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차명옥이 던져놓은 파운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서연은 지수에게 받은 브로치 속의 칩을 인식기에 갖다 대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서연은 단숨에 달려가 윤재를 껴안았다. 오빠, 정신 차려봐. 나야 서연이야. 서연이 달려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재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이 통째로 뜯겨나간 인형 같았다. 그는 환영을 보는 듯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유리벽에 갇혀 어머니의 폭언과 압박을 견디던 그에게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서연의 온기는 기적과도 같았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인간이 올 곳이 못 돼. 아니, 나 오빠 버리고 절대 안 나가. 지수씨가 도와줬어. 우리 같이 나가야 해. 윤재는 서연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고작 이런 꼴로 갇혀져. 아니야. 오빠가 버텨줘서 내가 올 수 있었어. 우리 아기도 무사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두 사람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그 짧은 재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 애틋했고 그 어떤 전장보다 비장했다. 서연의 시선이 윤재의 손 아래 깔린 낡은 서류 뭉치로 향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위에는 태강그룹 후계자 혈통설계 보고서 1994라는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윤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든 순간 서고의 차가운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기억의 심연 속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 회상 72시간 전 차명옥의 성고. 이지아 서재에 윤재가 처음 갇혔던 날 밤이었다. 차명옥은 보라색 한복 자락을 끌며 서서히 윤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지금 서연이 들고 있는 바로 그 서류가 들려 있었다. 윤재야, 넌 네가 왜 평생 내 눈치를 보며 내가 정해준 매뉴얼대로 살아야 했는지 궁금했지? 차명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윤재의 가슴에 던졌다. 윤재의 친모로 추정되는 젊은 여인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기증자 번호와 사망 확인서. 내 남편 최태건은 무정자증이었다. 태강을 이을 핏줄?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하지만 태강은 후계자가 필요 있고 나는 내 권력을 지탱할 완벽한 적장자가 필요 있지. 윤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럼 전 누구입니까? 넌 내가 유전공학적으로 선별된 정자와 난자를 조합해 대리모의 배를 빌려 만든 말 그대로 제작된 아이란다. 넌 태강의 핏줄도 나의 자식도 아니야. 넌 내가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사온 가장 비싼 부속품일 뿐이지. 차명옥은 무너져 내리는 윤재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런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길바닥의 잡초 같은 여자와 섞여 불량품을 생산해. 넌 내 작품이야, 윤재야. 작가의 의도를 벗어난 작품은 폐기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단다. 그날 밤 윤재는 자신의 30평생이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유리성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라고 믿었던 여자는 창조주를 자처하는 괴물이었고 자신은 그 괴물의 영생을 위한 도구였다는 진실 앞에 그는 무너졌다. 서류를 다 읽은 서연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종이 위에는 윤재가 태어나기 전 마치 가전제품의 사양을 정하듯 키 185cm 이상, 지능지수 상위 0.1%, 암과 질환 없음 등이 체크된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추악한 설계도였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재는 차명옥의 아들도 선대 회장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유전공학적으로 선별된 정자와 난자를 통해 제조된 후계자였다. 서연아, 들었지? 난 그냥 어머니가 태강을 유지하려고 사온 가장 비싼 부속품이었던 거야. 태강의 피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 그런 내가 너랑 우리 아기를 지킬 자격이 있을까? 윤재의 절망적인 물음에 서연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의 뺨을 두 손으로 세게 감싸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 오빠는 물건이 아니야. 오빠는 나를 사랑해주고 비 오는 날 내 곁에서 울어주던 사람이야. 차명옥이 만든 건 오빠의 배경이지 오빠의 심장이 아니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이 서류가 가짜 왕관을 버티는 기둥이라면 우리가 직접 그 기둥을 부러뜨리면 돼. 오빠는 이제 태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이고 우리 아기 아빠야. 그거면 돼. 그 순간 지하 서고의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충격이 컸나 보구나. 서고의 스피커를 통해 차명옥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서연, 네가 품은 그 아이가 태강의 주인이 될 거라는 환상은 버려라. 네 뱃속의 아이는 가짜의 자식일 뿐이니까. 이제 알겠니? 너희가 갈 곳은 낙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밑바닥이라는 걸. 지하 서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이 멀 듯한 광명이 쏟아졌다. 서고의 입구, 차명옥이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수가 건네주었던 것과 똑같은 브로치가 들려 있었다. 지수가 널 도운 줄 알았지? 가여운 것들. 지수 그 아이도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란다. 네가 이곳에 제 발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미끼였지. 차명옥은 서연이 이 추악한 진실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서연이 품은 태강과 입성의 꿈을 처참히 짓밟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차명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장님, 당신은 오빠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서 나를 쫓아내려 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차명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혈통 조작을 위해 해외의료재단에 지급된 거액의 자금 흐름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 비자금 세탁 계좌 리스트가 별첨되어 있었다. 이 서류 단순한 출생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태강의 공금을 어떻게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범죄 증거입니다. 당신은 오빠를 압박하려고 이 서류를 꺼내놓았겠지만
저한테 이건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칼날이에요. 차명옥의 눈썹이 꿈틀했다. 당신은 제가 이 진실을 알고 절망할 줄 알았겠지만 전 오히려 기쁩니다. 이제 오빠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이 오빠를 휘두를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증거는 지금 이 순간 제 휴대폰을 통해 외부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되고 있어요. 서연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서고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오빠를 작품이라 불렀죠. 아니요, 오빠는 당신의 범죄 기록 그 자체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지 못하면 내일 아침 검찰과 언론은 이 설계도와 비자금 장부를 동시에 받게 될 겁니다. 서연은 라이터를 켜서 서류의 모서리에 갖다 대었다. 자, 선택하세요. 원본을 돌려받고 조용히 우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본은 여기서 태우고 사본이 폭로된 뒤 검찰 수사를 받겠습니까? 그 위대한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차명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연을 유인해 숨통을 끊으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을 스스로 건네준 꼴이 되었다. 비켜! 서연의 단호한 한마디에 서고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차명옥은 이를 갈며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물렸다.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태강의 성벽 밖은 지옥이다. 너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적어도 당신과 함께하는 이곳보다는 따뜻할 거예요. 서연은 무너져 있던 윤재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켰다. 윤재는 서연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차명옥의 증오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거대한 성문의 빗장을 풀고 폭우가 쏟아지는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